자, 드디어 우리 대담마소 시즌 3 만에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와, 그것도 너무 좋네요. 저희가 사실 게스트를 모셨는데 저랑 정연우 의원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우리 오디오 비주얼 아티스트 정찬희 작가님 모셨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사운드랑 전자음악 기반으로 오디오 비주얼 그리고 사운드 아티스트이자 융복합 프로젝트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정찬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뭔지 모르시겠지만 간지나죠. 굉장히 뭔가 인텔리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나네요. 오디오 좋은 말이 비주얼.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디오 비주얼 사운드 아티스트 융복합까지 저희가 좋아하는 말. 네, 이거 오시기 전에 그 촬영하기 직전에 사실 인터뷰를 조금 하면서 어떤 걸 하시는가 여러 가지 또 그리고 호구조사도 조금 해보고요. 그래서 같은 대학원 지금 대학원 동문이시고 그리고 과로는 사회학과 또 동기시고 학부생은 또 사회학을 전공하셨다는 사회학과 그리고 음악을 하시고 우리 또 이렇게 같이 점쳐지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디오 비주얼 아티스트 그러면 오디오 비주얼 아트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가 뭐 정연우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음악 쪽도 관심이 많고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운드 아트이면서도 융복합 아트이면서도 또 미디어 아트도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그 오디오 비주얼에 대해서 제가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한마디로 이거는 뭐다라고 정의 내리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뭐 말 안에 이제 오디오와 비주얼이 있듯이 뭐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 있는 뭐 사운드나 전자음악 또 혹은 어쿠스틱 악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비주얼은 뭐 미디어 아트나 혹은 창작자가 하는 퍼포먼스 혹은 뭐 현대무용 이러한 것들을 창작자가 어떤 결과물을 창출할 것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뭐 결과물의 컨셉이나 결과물이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프로젝션 매핑과 그리고 미디어 아트 그리고 사운드 전자음악을 융합해서 창작물을 만들고는 하는데요.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쿠스틱 악기인 뭐 피아노 혹은 제가 라이브로 실시간 컨트롤하는 그런 퍼포먼스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창작물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최근에 보편적인 그 오디오 비주얼 같은 경우에는 그 실시간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와 그리고 전자음악의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대세를 가고 있는 추세이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 오디오 비주얼 아티스트를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창작물을 좀 만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하신 것처럼 뭐 오디오 비주얼 아티스트가 설명만 들어서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실시간 인터랙티브 영상과 전자음악 요걸 우리가 한번 여전히 영어는 어려워하시네요. 어렵습니다. 제가 인터랙티브. 대화하면 하겠는데 읽으라 하니까 못 읽겠네요. 그걸 대구 말은 잘하는데 서울 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갑자기 어쨌든 화면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게 어떤 작업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틀어봐 주실까요? 우리 아마 영상에서는 같이 보는 걸로 보시면서. 우와. 와. 이미 좋네요. 네, 이미 좋네요. 영상 작업은 직접 촬영은 하신 건가요? 아니요, 촬영은 맡겼습니다. 촬영은 맡기시고. 많이 뵙던 분인데 저분. 근데 촬영 자체도 색감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우리 하수아 감독님 안 되겠습니까 이거?
레미디랑 한번 해도 되겠는데 이게 어떤 작품이신 거죠? 그러면? 저게 이제 언더워터라고 물속이라는 것을 이제 오디오 비주얼 라이브로 표현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언더워터 자체가 장소 특정적인 융복합 예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속을 표현한 그 미디어 아트와 사운드 그리고 프로젝션 매핑이 결합됐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시연하는 공간도 저희의 프로젝트와 좀 컨셉에 맞는 결이 맞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일반적인 갤러리나 공연장이 아닌 그런 저런 좀 컨셉의 장소에서 시연을 하고 싶어서 선정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조금 이따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프로젝션이 지금 매핑이 지금 파이프까지 생긴 저거니까 이런 느낌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저 하수도관이잖아요, 그죠? 네, 배수관 맞습니다. 배수관을 일부러 저기 맞춰서 세우신 거예요, 저렇게 일부러? 그건 아니었어요. 어떤 곳에 가셔서 네. 찾아가신 거구나, 그죠? 이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거 제가 봤을 때 저 세우는 게 돈 제일 많이 들 거겠다 싶었어. 네, 여기까지. 와. 야, 쇼킹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래픽 디자이너랑 같이 작업을 하신 거네요, 그죠? 마지막에 네, 맞아요. 이게 충격적이네요, 저거. 네. 이게 어떤 자기만의 상상이 있잖아요. 어떤 것을 처음 접할 때 상상을 넘어서는 경험이 쉽지 그죠, 않은데. 맞습니다. 와, 이거는 좀 많이 넘어섰습니다. 이게 엄청난 게 이런 사실 그래픽도 보잖아요. 그죠? 이런 사운드도 뭐 영화에서 못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이미지로 하나의 어떤 지향으로 이게 결합되니까 완전 다른 공감각이 막 생긴 느낌이네요. 예,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궁금한 게 네. 사회학과를 나오셨다. 그거 하셨잖아요. 갑자기 이거 질문지 말고 궁금한 게 더 생기고 네. 사회학과 다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음악을 지금 근데 이제 대학원에 전공하시는 네. 음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영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미술적인 감각이 맞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질문이랑 연결이 돼요. 어떻게 해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나?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뭔가 다 설명드리면 엄청 긴데, 제가 원래 이제 학부가 음악 전공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사실 어릴 때부터 제가 음악을 계속 배워왔고, 그다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럴 때 클래식을 전공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음악은 꾸준히 해왔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음악이라는 게 좀 현실의 도피처와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공부는 하기 싫은데, 내가 그 음악 그때도 이제 뭐 좀 해도 재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음악을 전공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진학을 하기 전에 이제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음악이 단순히 내가 좋아서 하기보다는 굉장히 현실 도피처로 좀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학부로 진학을 했다가 취업도 사실 이제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너무 이 음악에 대한 미련이 엄청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음악을 뭐 좋은 기회에 굉장히 훌륭하신 은사님을 만나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당시에 이제 클래식 작곡과 그리고 컴퓨터 음악, 영상을 이제 한꺼번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제 자연스럽게 영상과 음악을 결합한 이런 작품들을 만들게 되었어요. 예, 일단 이게 이제 서론이고요. 네. 본론에 들어가서는 그 이제 요즘에 이제 뭐 컨템포러리 아트나 현대 음악에 대한 그런 이제 논쟁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현대 음악만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주의, 낭만주의의 음악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 사운드들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현대 음악은 굉장히 좀 이질적이고 그리고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음악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들과 현대 음악의 그런 괴리감 그리고 격차가 더 멀어진다라는 그런 논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 젊은 세대로서 그리고 이런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로서 사실 이러한 뭐 관점이나 이러한 논쟁들은 우리가 조금 극복해 나가고 그리고 젊은 세대인 내가 조금 더 실험적이고 도전적이게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드신 세대보다도 지금 내가 내 또래 세대들에게 이런 현대 예술을 조금
가볍게 그리고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 현대예술이 뭔지는 모르고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 굉장히 신선하고 또 뭔가 되게 트렌디하고 되게 멋지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품을 만들 때도 이런 현대예술들을 결합해서 뭔진 모르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거 뭔가 되게 멋지다. 뭔가 되게 트렌디한데 이러한 느낌들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컨셉들을 구상하고 또 작품들을 기획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작품 얘기 잠깐만 드리면 제가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영상을 잘 모르는데 현대 음악에 뭐 저희가 깊은 건 아니지만 좀 다른 게 뭐냐면 저는 리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리듬 중독자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리듬이 가지는 게 전혀 이렇게 일반인이 듣기에 괴리감이 없는 그런 재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확실히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 연결되는구나 느꼈습니다. 예, 저는 좀 색감을 너무 많이 느껴서 촌놈이 새는 거 가지고 아니 제가 더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예술적은 제가 좀 더 잘하게 알지 않겠습니까? 트렌드 하면서는 제가 좀 더 이쪽에 가깝지 않나요? 예, 뭐 어쨌든 제가 요즘에 사실 고민을 많이 하는 것 중에 말을 많이 했었는데 클래식 연주자들이나 연주자들한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연주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크리에이티브함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저는 스스로는 연출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새로운 거 만들어내는 재능은 거의 없는 사람이라서 그 있는 것을 잘 조합해내는 조합으로 누구보다 잘하죠. 예, 그걸로만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새로운 걸 볼 때마다 충격적이에요, 사실. 근데 오늘 느낀 것 중에 좀 대단한 게 뭐냐 하면 너무 과한 칭찬인가 싶기도 한데 이게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향하는 바거든요. 이게 너무 철학적이어서 싫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너무 좁은 경험에서 좁은 생각과 좁은 음악조차도 좁은 환경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 자기만의 철학이 생기고 난 뒤에 그것을 자기가 표현하려고 하고 그것을 또한 지금 시대에 맞게 표현하려고 하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단순히 트렌디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철학이 생기니까 나오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은사님을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는 우리 업계에서는 트리플 크라운이거든요. 클래식과 컴퓨터 음악과 작곡 이거를 다 한꺼번에 하셨으니까 좋은 분께 배워오셔서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는 조금 더 발전해서 주도적으로 음악 다음 세대의 예술 산업이라고 봐야 되죠. 이제 어마어마한 네. 사실 대구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분들이 막 어디서 나와요. 막. 다음 세대의 음악 그게 되셔야 될 것 같은데 또 재밌게도 이걸 또 알아본 것 같아요. 대구에서도 이런 걸 또 잘 알아봅니다. 2020년 우리 대구 예술발전소 예발이라고 부르죠. 상주 작가가 되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어쨌든 상주 작가가 되면 돈도 조금 나오고 그죠? 예, 이게 얼마 큽니까 이게 그죠? 뭐 금전적 기쁜 것뿐만 아니라 네.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이 되십니까? 네,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멈춰 있기는 하지만 제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제 다원 예술이고 융복합 예술인데 예술발전소에 입주해 계시는 다양한 장르의 이제 아티스트 분들과 또 기회가 된다면 함께 협업을 하면서 더 실험적인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보고 싶고요. 또 저 같은 신진 작가들에게 중요한 부분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기획하고 있는 창작물을 끊임없이 시연하고 또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술발전소라는 좋은 플랫폼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싶고 또 그런 걸로 많이 성장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오버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진짜 따로 떼서 문화행정가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문화행정에 가야 될 방향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다른 예술 작가들과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면서 자기의 작품들을 끊임없이 드러내면서 그걸 평가받고 시험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예술행정이고 예술 지원이 돼야 되는 바로 그 모델이시네요. 그죠? 또 하나 사실 미술 작가라고
통칭하고 싶진 않은데 예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구 예술발전소뿐만 아니라 상주 작가 계신 분들이 거창에 가고 싶어 하시는 거 너무 많았거든요. 아시고 계시죠? 그죠. 그 부분이 왜 그랬냐면 자기 작품을 보여주기도 싫고 작업하는 거 다 보여주기 싫다 이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사실은 폐쇄적인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는 차라리 다 보여주고 저는 예술발전소가 그런 방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예술 작품 활동하는 것 자체를 보여주고 그게 자칫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작가분이 예술발전소 들어가서 너무 좋습니다. 사실. 잘 들어가고 있네요. 야, 잘 들어가네 세상. 야, 이거 왜 안 하고 있었는데 예술발전소 이거 안 하면서. 잘 들어가네. 우리 그때 공연 보러 갔는데 불 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안 하면서 공연이 끝났는데 불을 꺼가지고 관객들이 넘어질 뻔했어요. 그 작품에 넘어질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작품 다 망가질 뻔했어요. 지금 뭐 다치시고. 이렇게 했는데 예술발전소도 한 단계 발전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제 이런 작가분이 한 10만 막 100명 정도가 이 나쁜 의미가 아니고 대구에서 우글거린다 그러면 대구 어떤 도시가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와 이게 질문지가 너무 잘 딱딱 맞네요 진짜. 그래서 우리 작가님 작가님이 우리를 통달하셔서 이 미래를 모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십니다 지금. 예, 이제 이 오늘 본 언더워터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작품을 보고 나면 제목이 안 궁금할 정도로 네. 잘 표현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야, 이 다음 작품이 또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올해 혹은 앞으로 어떤 작품, 어떤 걸 계획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올해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 제가 좀 연구를 하고 싶은 주요한 키워드는 이제 기술과 예술의 결합이고 또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세계적인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존까지는 제가 사실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기술 한 가지만 가지고 이제 융복합을 추구를 했는데 앞으로는 좀 4차 산업 기술이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자면 VR이나 AR 같은 것들을 활용한 뭐 오디오 비주얼라이징, 뭐 인스톨레이션들을 활용을 하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사운드 인스톨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기획하고 있는 거는 이머시브 사운드라고 해서 다채널 오디오 시스템을 활용한 몰입형 사운드 설치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뭐 VR이나 AR, 증강현실, 가상현실이 발달됨에 따라서 사실 영상적인 기술만 굉장히 부각을 받았었는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기술이 좀 발전됨에 따라서 정말 리얼한 그런 가상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운드의 중요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술 기업들이 뭐 11.1 채널의 뭐 오디오 사운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처럼 예술도 뭐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거를 어떻게 예술적으로 또 음악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해보고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저도 이제 진작에 예발해서 좀 진행을 했을 건데 지금 이렇게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제 고등학교 때 90년대 중반이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냐? 스타더스트가 누구 이름 뭐고 갑자기 생각 안 나노? 그 글램락의 아버지 데이빗 보이가 그때 막 이제 2채널이 아니라 뭐 수십 채널의 어떤 사운드를 이렇게 구현하는 그런 것들을 시연해 줬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아까 딱 그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에 대한 실험은 정말 많아지는데 아직도 사실은 그런 뭐 서라운드 뭐 이런 5.1 이런 것 이후에 별로 그만한 실험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무궁무진한 게 가능한 시대가 됐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 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려우실 수도 있을 텐데 아마 가서 저도 어려운 얘기가 있었는데 들어보면 정말 이게 기대되는 정말 이게 완전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작가님이 써주신 멘트가 잘 모르고 있던 장르에 대해서 알게 된 시간이라고 했는데 아예 몰랐습니다. 뭐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저는 조금 알았어요. 그래도 우리 좀 떨어지잖아, 저. 어쨌든 정말 새로운 장르의 새로운 아티스트를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넘어서서 충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뭐 또 다음에 작업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꼭 저희 불러주세요. 진짜. 네. 저희가 현장 취재하는 거 하겠습니다. 네. 하실 때 하실 때 요거 그대로 가서 네. 이렇게 작업합니다 하고 취재도 진짜. 가고요. 네. 예, 놀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도 하나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기획 중인 작품 컨셉 키워드가 네. 젠더, 칼라, 판소리, 음. 추임새 이런 거랍니다. 전부 다 되게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제 좀 감각적인 것들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정찬희 선생님, 정찬희 작가님 마지막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첫 게스트라서 굉장히 선생님들께서 엄청 대접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앞으로 예술발전소에서 여러 가지 공연이나 전시 소식 있으면 많이들 구경하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대담화서 꼭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오디오 비주얼 아티스트 정찬희 작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오늘은 출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책 좋아하시는가요? 책 좋아하시잖아요. 네. 우리 둘 중에 누가 책을 더 많이 읽었어요? 비교가 당신. 나는 최근 들어서 음악 시작하면서 많이 못 읽게 됐거든요. 근데 늘 책을 끼고 사시잖아요. 저도 근데 사실 최근 한 1년 정도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예. 1년 조금 넘게. 왜냐? 의원이 읽어야 될 책이 너무 많아서. 맞습니다. 진짜 제가 책 읽는 거를 제일 좋아하는데 한자 중독이거든요, 지금. 예. 근데 거의 한 1년 넘게 책을 최근에 그거는 만들어진 신 다시 읽었는데 리차드 도킨슨의 만들어진 신이라고 그 신천지 터지면서 열받아가지고 다시 읽긴 읽었는데 집에 있으면서 사실 책을 정말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에도 이렇게 출판사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 출판사는 제가 또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서출판 한티제입니다. 한티제 아시죠? 804네. 네. 2010년 4월부터 시작을 했고 지역 출판사가 뿌리를 내려야지 지역 문화가 꼽힐 수 있다는 생각.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주의와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전국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는 진짜 아름다운 책들 쓰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역의 문화, 지역의 정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출판사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한티제에서 나온 책을 하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달 4월 12일이 이제 7일 일주일 뒤인가요? 예, 4월 12일이 다음 주가 도서출판 한티제 10주년입니다. 아마 10주년 행사 뭔가 할 것 같은데 저희가 곧 찾아서 영상에 띄울 수 있으면 띄워드리고 아니면 뭐 제가 페이스북에 언급하든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한티제는 뭐 제가 알기로는 오은지 선생님이 대표님이시고 남편분인 변홍철 선생님이 같이 좀 에디터로 하시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자꾸 존댓말을 너무 이상하게 쓴다고 말 좀 똑바로 하고. 아이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역시 여자친구 화이팅.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변홍철 선생님이 지역의 활동가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시고 녹색당으로 유명하시죠. 녹색당이시고 뭐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셨었는데 특히나 이렇게 책을 쓰셔서 내시고 한티제에서 나온 책 중에 그거 있는 거 아세요? 지역 기초의회랑 정치에 대해서 나온 책 한 4권인가 연작으로 쓴 책이 참 재밌는 게 이게 제가 사실 옛날에 녹색 평론 읽으면서 제가 존경하는 선배들이랑 생태주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지역에 대한 거를 꿈을 품었었거든요. 그거를 같이 있던 선배가 시청에 공무원이 되게 됐고 재밌는 게 그렇게 생태주의랑 이렇게 지역이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신기하게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서출판 한티제 책들 많습니다. 아마 될 수 있으면 영상에 책들 한티제에서 나온 책들 소개도 해주시면 좋고 페이스북에 도서출판 한티제 치면 나옵니다. 저는 팔로우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책 나오는 것 중에서 관심 있으신 거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요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또 신기하게 이제 녹색당과 연관이 되네요. 우리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위한 긴급 메시지. 그레타 툰베리는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왜 대통령 누구냐 트럼프가 분노의 소녀라 그랬나 하여튼 뭐 그 친구가 연설하면서 짓고 있는 표정을 무슨 아기가 뭐 분노하는 뭐 투정 부리는 것처럼 했는데 참 그 친구의 분노가 어떤 거였는지 이해조차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0살, 16살인가요? 16살도 전부터 아마 활동한 걸로 알고 있고 화면으로 사진이나 화면 보시면 16살보다도 더 훨씬 어려 보입니다. 사실 이 친구가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연설하는 거나 하는 것들 많이 보였을 건데 2018년 8월부터 학교 파업을 시작했군요. 요런 사실은 제가 몰랐었는데 기후 행동에 좀 나서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탄소 예산 이 부분 탄소 예산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탄소 예산이 이제 탄소량이 계속 배출되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세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탄소를 줄이자 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그걸 무슨 되게 딱 깔끔한 글자가 있는 배출량 제한? 배출량 제한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하여튼 탄소를 줄이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운동도 하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다큐멘터리 중에서 하늘에서 본 지구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게 헬리콥터를 띄워서 이렇게 정말 멋있게 지구를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멘트를 합니다. 자기들이 이 촬영을 위해서 쓴 탄소량만큼 또다시 기부를 해서 탄소량 줄이는데 기부를 하고 있다라고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탄소량을 줄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연구 논문에서는 이미 시점을 넘었다라고 하거든요. 이미 시점을 넘어서 2050년에 인간이 못 살 수도 있다라는 논문도 본 적이 있고요. 또 아직까지 한계점이 한 3년, 4년 혹은 8년이 남았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뭐 몇 년이 남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진짜 먼 미래가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 그레타 툰베리 양이 커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지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플라스틱류 이렇게 뭐 저는 플라스틱 안 쓰기 운동 지금 시작을 해서 빨대 아예 안 쓰고 있거든요. 카페 가도 컵으로만 받아서 마시고 빨대는 아예 쓰지 않습니다. 뭐 물론 빨대 없는 음료 위주로 마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정 의원님 특히나 생태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 말씀드린 제가 나온 서울대사회학과는 좌파들이 정말 많은 과였거든요. 그 공부도 좋았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한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좌파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산업주의 자체의 한계, 인간이 이 땅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양식들을 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 그룹들과 녹색평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책들 읽으면서 생태주의에 대해 공부를 했는데 이게 뭐 모르겠어 지역 예술 문화 좀 연결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고 혹은 어쩔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술 성장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그레타 툰베리라는 이 친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급격함은 그 문제가 닥쳤을 때 급격함은 도저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3일 후라도 지금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지만 당장 3일 후라도 이 지구는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이것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국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인류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전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친구의 분노는 그거 있죠. 얼마만큼 너희들은 우리의 것들을 뺏어가고 있으면서도 인지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책 제목을 조금 잘못 소개했네요.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5가 꼭 넣어야 됩니다. 1.5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 1.5의 의미가 1.5도씨 오르는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 오르게 되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위험하다. 지금 뭐 북극의 빙하가 3분의 1도 안 남았다고 하죠. 뭐 한 20%인가? 얼마 전에 JTBC 스포츠라이트였나 거기서 북극을 직접 갔었는데 빙하가 다 녹아서 없어진 걸 직접 찍어서 왔더라고요.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말 지금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노력해야 되지 않나. 정말 한 명 한 명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사회적인 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위한 긴급 메시지. 이 책까지 우리 도서출판 한티제와 책 소개까지 우리 여러 가지 문화 활동 특히나 책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읽읍시다. 저희가 적극 추천해서 이 책을 사도록 도서관에 남구 도서관들이 비치해 놓을게요. 비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 가장 전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문제를 담은 책을 대구 지역 출판사가 지역에서 하고 있다 얼마나 고무적이고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맞습니다. 글로컬리제이션. 글로컬리제이션. 생각은 글로벌하게 하고 액트는 로컬하게 하는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 정말 대단하네요. 한티제에서 만들어진 한티제에서 배급하는 1.5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 2005님 도서관에 배치하는 그날까지 한번 믿어보쳐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대담화서 시즌 3의 세 번째 편입니다. 네, 마지막 우리 음악 소개 한번 해주시죠. 우리 네, 오늘은 그 저희 대구 지역의 이제 인디 팀 말고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지역의 예술과 지역의 음악이니까 오늘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정찬희 선생님의 작품을 풀로 한번 보여드린 걸로 오늘 마감을 할까 합니다. 네, 정찬희 작가님의 언더워터 함께 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음.